그날 밤의 비는 유독 차가웠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빗물과 함께 민지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친 민지는 축축한 우산을 들고 집으로 향하던 중 골목 모퉁이에서 한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비에 젖은 채로 서 계신 할머니의 모습은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애처로웠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서 계신 할머니의 모습이 민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계셨지만 그 옷은 이미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할머니의 표정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혼란과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지의 목소리에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 순간 민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눈동자에는 어린아이 같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연세에도 불구하고 그 표정은 길 잃은 5살 아이 같았습니다. 집이 어디지? 나는 어디에 있는 거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거의 묻힐 듯 작고 떨렸습니다. 민지는 즉시 알아챘습니다. 치매셨구나. 자신의 할머니도 가끔 보이던 그 혼란스럽고 무력한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으로 보아 분명 좋은 집안의 분이실 텐데 이런 밤에 혼자 길거리를 헤매고 계시다니. 민지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집에는 암 사기로 누워 계신 박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지만 이 할머니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우산을 할머니 위로 기울이며 민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추우시겠어요? 저희 집이 가까운데 하룻밤 따뜻하게 쉬시고 내일 아침에 가족분들을 찾아드릴게요. 할머니가 민지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셨습니다. 그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악력에는 간절한 부탁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민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걸음걸이도 불안정하셨지만 민지를 따라 걸으시며 계속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민지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민지의 집은 반지하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넓지 않은 공간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는 민지에게 손님을 맞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윤 할머니를 보는 순간 그런 걱정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지야, 왔구나. 침대에 누워 계시던 박 할머니가 기침을 하며 일어나려고 하시다가 윤 할머니를 보고 놀란 눈빛을 보이셨습니다. 할머니, 이분은 길을 잃으셔서 하룻밤만 재워드리면 안 될까요? 박 할머니는 수술도 받지 못한 채 날로 야위어 가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몸무게도 많이 빠지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럼요. 어서 들어오세요. 좁긴 하지만 따뜻해요. 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오시며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집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윤 할머니는 계속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민지는 윤 할머니께 마른 수건을 가져다 드리며 젖은 옷을 갈아입으시도록 도왔습니다. 다행히 박 할머니의 옷 중에 맞는 것이 있었습니다. 갈아입으신 윤 할머니의 모습이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 할머니가 박 할머니를 보시더니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다가가서 자연스럽게 박 할머니의 등을 쓸어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손길은 마치 평생을 남을 돌봐온 사람의 것처럼 자연스럽고 따뜻했습니다. 아파요. 많이 아파요. 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그런 윤 할머니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괜찮아요. 윤 할머니 덕분에 마음이 편해져요. 민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기억을 잃는다는 것이 사랑까지 잃는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윤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순수해져서 타인의 아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지가 죽을 끓이고 윤 할머니는 박 할머니가 드시기 편하도록 식혀드렸습니다. 박 할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많이 드셨습니다. 이상해요. 윤 할머니가 계시니 입맛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민지는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윤 할머니의 가족을 찾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민지는 그것이 아쉽지 않았습니다. 윤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윤 할머니는 박 할머니보다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고 박 할머니가 드실 따뜻한 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기억은 잃으셨지만 남을 돌보는 마음만큼은 더욱 섬세해지신 것 같았습니다. 민지야, 학교 준비 다 했니? 할머니는 내가 잘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렴. 민지가 학교에 가는 시간이면 윤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며 박 할머니 곁을 지키셨습니다. 박 할머니가 기침을 하시면 등을 쓸어주시고 몸이 아프다고 하시면 손을 잡고 함께 계셨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오니 두 할머니가 함께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윤 할머니는 최근 일들은 기억하지 못하셨지만 어린 시절 이야기만큼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도 이렇게 돌봐드렸는데. 윤 할머니는 중얼거리시며 박 할머니의 손을 쓸어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평생을 함께 살아온 가족 같았습니다. 박 할머니도 윤 할머니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해 하셨습니다. 민지야, 정말 신기해. 윤 할머니가 오신 후로 아픈 것도 덜 아프고 마음도 많이 편해졌어. 일주일이 지나자 세 사람은 완전히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안부를 묻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큼은 그 어떤 부잣집보다 풍요로웠습니다. 윤 할머니는 가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 혼란스러워 하셨지만 박 할머니와 민지를 보면 항상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이 내 집인 것 같아. 그리고 너희가 내 가족인 것 같아. 2주 후 어느 오후 드디어 윤 할머니의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오니 집 앞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사진을 들고 초조하게 서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분을 보셨나요? 그 남성이 민지에게 다가오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의 여성은 분명 윤 할머니였습니다. 아, 네. 윤 할머니세요? 안에 계세요. 민지의 대답에 그 남성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우리 어머니가 정말 여기 계십니까? 윤 회장의 목소리에는 2주 동안의 절망과 걱정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윤준호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실종되신 지 벌써 2주가 넘었어요. 민지가 문을 열자 윤 회장이 급하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그가 윤 할머니를 보고 달려갔지만 윤 할머니는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윤 할머니의 담담한 질문에 윤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이미 어머니의 치매가 많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를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아들 준호예요. 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작 민지가 더 놀란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윤 할머니가 박 할머니에게로 가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난 여기 있을래요. 이 할머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이 할머니가 아프니까 내가 돌봐드려야 해요. 그 순간 방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것을 잊은 치매 환자가 타인을 향한 사랑과 책임감만큼은 더욱 강하게 간직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기억을 잃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픈 사람을 돌보겠다는 마음만큼은 더욱 순수해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박 할머니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과 야윈 몸매를 보니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병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암사기예요. 민지의 작은 목소리에 윤 회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계세요. 윤 회장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작은 집에서 자신도 힘든 상황에서 우리 어머니를 2주 동안이나 가족처럼 돌봐준 이들의 사연을 듣고 나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지 양. 윤 회장이 민지를 불렀습니다. 아니, 민지야. 우리 어머니가 정말 어떠셨니?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희 할머니를 진짜 가족처럼 돌봐주셨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할머니 드실 물도 준비해 주시고 기침하시면 등도 쓸어주시고 민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은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고 일주일에 한 번 찾아뵙는 것도 버거워했는데 이 어린 학생은 자신의 할머니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어머니까지 이렇게 정성껏 돌봐주었다니. 할머님. 윤 회장이 박 할머니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돌봐주셔서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윤 할머니가 오히려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덕분에 마음도 편하고 아픈 것도 덜 아파요. 박 할머니의 말씀에 윤 회장은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할머님 수술 걱정은 이제 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비용을 책임지겠습니다. 윤 회장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민지와 박 할머니가 모두 놀랐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너무 큰 돈인데. 민지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윤 회장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집에서 2주 동안 우리 어머니가 받으신 사랑과 정성을 제가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때 차 밖에서 기다리던 윤 회장의 자녀들이 조바심을 내며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들과 딸이었는데
처음엔 이 작은 집과 상황을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빨리 가요. 병원에 가봐야 하잖아요. 아들인 윤대리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이런 곳에 할머니가 계셨다니. 빨리 모시고 가요. 딸인 윤 과장도 마찬가지로 성급하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 할머니가 박 할머니를 돌보시는 모습, 그리고 민지가 두 할머니를 정성스럽게 챙기는 모습을 보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아파. 걱정하지 마. 내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윤 할머니가 박 할머니의 손을 잡고 위로하시는 모습을 보며 윤 회장의 자녀들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의 어머니가 모든 것을 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그 순수한 사랑의 모습.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가족처럼 돌봐준 민지와 박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마음을 보니 그들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윤대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맞아요, 아버지. 민지 양과 할머니께서 우리보다 훨씬 할머니를 잘 돌봐드렸네요. 윤 과장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백했습니다. 윤 회장은 자식들을 보며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부끄럽지 않나? 이 어린 학생이 우리 어머니를 자신들도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진짜 가족처럼 모셨는데 그 순간 윤 할머니가 모든 사람을 바라보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내 가족이야. 모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야. 일주일 후 박 할머니의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윤 회장이 최고의 의료진을 섭외했고 수술비는 물론 모든 치료비를 부담했습니다. 수술은 8시간이나 걸렸지만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완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한 덕분에 예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민지는 수술실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두려움과 절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나신 박 할머니를 본 윤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할머니, 이제 다 괜찮아요. 아프지 않아요. 박 할머니는 윤 할머니와 민지를 번갈아 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어요. 한편 윤 회장의 자녀들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처음 민지를 대했던 무례함을 진심으로 사과하며 오히려 민지에게서 배우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민지야, 정말 미안해. 처음에 우리가 너무 무례했어. 윤 과장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우리는 할머니의 손자라면서. 민지 너만 못했어. 앞으로 우리도 민지처럼 할머니를 돌봐드리고 싶어. 윤대리도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민지는 그들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목격한 사람은 자신도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 할머니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셨고, 이제는 오히려 윤 할머니를 돌보시는 일에 전념하고 계셨습니다. 윤 할머니는 여전히 기억을 잃은 상태였지만 박 할머니와 민지에 대한 사랑만큼은 더욱 깊어지셨습니다. 민지는 윤 회장의 도움으로 간호학과에 진학했습니다. 할머니들을 돌보면서 깨달은 소명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제 천직인 것 같아요.
할머니들 덕분에 알게 되었어요. 윤 회장도 변했습니다. 바쁜 사업 일정 중에서도 시간을 내어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고 박 할머니와 민지도 친딸처럼 챙겼습니다. 민지야, 너는 이제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학비 걱정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우리 모두 가족이야. 영원히 가족이야. 윤 할머니의 이 말씀은 예언이 되었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사랑으로 이어진 이들은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이들은 함께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윤 회장이 마련한 넓은 집에서 열리는 가족 모임이었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윤 할머니와 박 할머니는 서로의 손을 잡고 앉아서 마치 평생을 함께 산 자매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을 잊고 순수한 사랑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민지는 그 시간들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간이 더 흘러 윤 할머니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잊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박 할머니와 민지에 대한 사랑만큼은 더욱 깊어지셨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모든 기억들이 사랑이라는 하나의 순수한 감정으로 응축된 것 같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희들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 이것이 바로 두 할머니가 세상에 남겨주신 가장 아름답고 영원한 사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님께 연락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 말이 누군가의 마지막 불빛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치매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며 애쓰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이 있어 이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